오늘 저희들은 여기 남양주 선거구 주광덕 의원 오늘 출정식을 한다고 해서 기자회견이 있어서 왔습니다. 남양주. 네,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 스타 주광덕 의원, 남양주 병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남양주 병 주광덕 의원 오늘 총선 출정식 기자회견. 지금 들어오고 계신 기자분들께서 또 이따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지정 없죠? 주광덕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견에 앞서 주광덕 후보 주요 선대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 대책위원장이신 서현석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선거대책본부장님들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병일, 김현택, 김영실, 임두순, 조재욱, 우희동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광덕 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인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남양주평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주광복입니다. 9호선 연장의 시작과 끝, 3선의 힘으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21대 총선 출마를 하게 된 주광복입니다. 4년 전 저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께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 남양주를 만들겠다는 구호로 9호선의 남양주 연장 그리고 행정, 법조, 교육, 복합 중심권을 만들어서 남양주 발전에 그리고 수도권 동북부에 중점 영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시민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을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도권 동북부의 중점 번역으로 만들어가는데 완성해가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9호선의 남양주 연장을 현실화, 구체화하는 것을 통해서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로서 그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4.15 총선 왜 주광덕인가? 왜 주광덕이 당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재선으로 활동한 지난 4년간 눈부신 의정활동 성과를 낸 검증된 능력과 다양한 국정 경험을 했던 후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4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3선의 막강한 힘으로 남양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 수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는 국정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이 아니라 능력이 검증된 그리고 다양한 국정 경험과 의정활동 경험을 했던 3선 능력 있는 3선 상임위원장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남양주 발전에 큰 역사를 써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4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국회 첫해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서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남양주 법원 검찰청 문제를 해결했고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을 극복하고 국가 예산을 반영하고 법원 검찰청의 설치 근거 법률도 본회의에서 제가 의결시켰습니다. 9호선 남양주 연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특히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 개선 대책연구라는 국비 3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친 중앙정부와의 회의를 통해서 9호선의 남양주 연장 그리고 수석대교 신설을 비롯한 많은 광역교통 개선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국회 예결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9호선의 남양주 연장 사업은 이제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다라는 아주 전폭적인 답변을 얻어낸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시의 부족한 문화교육 공간을 보완하고 새로운 남양주시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제안했고 경기도에 단 하나밖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우리 남양주에 유치하여 개발시켰습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확답을 받아내서
남양주 중앙도서관, 이제 정약용 도서관을 신설했고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의중앙선 철도 목대 및 공원화 사업 업무 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덕소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팔당대교를 하나 더 신설하고 팔당대교부터 도로가이시까지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확정시켰습니다. 퇴계원 군부대 이전을 시켰고 경춘선 청량리까지 상행선 하행선 각 10편씩을 증편했고 진건 그린 스마트 밸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산도로 마산 신도시 구간 방음 터널을 설치했고 금곡동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그리고 조안 IC를 신설을 확정시켰고 다산 1동과 다산 2동 그리고 퇴계원 읍이 정화조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그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확정시켰습니다. 진건 하수 처리장의 도움 설치를 통해서 악취 저감 시설을 만들었고 양정동 가압장 신설 추진을 백지화하는 등 우리 병 지역구에 곳곳마다 큼직큼직한 사업들과 현안들을 해결한 성과를 냈었습니다. 이제 재선의 4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고 능력을 검증받은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으로 당선이 된다면 급속도로 성장한 남양주, 정말 할 일이 많은 남양주, 100만 도시 남양주에 부족한 광역교통 시설을 비롯한 많은 주요한 시설들의 남양주 유치 및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남양주의 현안과 수건 사업 해결의 최고 적임자로 활동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다산 신도시에 이어서 양정 역세권을 개발되고 3기 신도시 왕숙 1, 2지구 개발로 남양주가 너무 급속한 양적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통 문제 해결은 시민의 기대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과 6호선의 남양주 연장을 비롯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남양주가 수도권 중심의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선의 국회의원이 남양주에는 이번에 반드시 필요하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3선의 상임위원장의 힘이 남양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3선이 되면 국토위원장이나 예산결산위원장, 법사위원장 등 주요 알짜배기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 부처를 만나서 남양주시가 꼭 필요한 광역교통 대책 사업들을 확정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 최고의 파워, 3선 상임위원장의 문제 해결할 능력과 힘, 그리고 정부를 설득해낼 수 있는 협상력, 그리고 그동안의 재선 국회의원을 통해서 경험한 문제 해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4년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남양주 교통중심 경제복합도시를 100% 아니 200% 구현하기 위해서 저의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3선의 힘으로 길이 뚫리고 품격이 높아지는 남양주의 모든 수건 사업이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4년간의 도약하고 발전하는 남양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회의원이 국정을 감시, 견제, 비판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앙 이슈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어둠이 빛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려 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문재인 정권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한 부끄러움을 전혀 모른 채 공정과 정의를 무참히 짓밟으려고 하는 국민을 정말 무시하는
그런 정치와 총선 공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설 것입니다. 이 각종 비리, 불법 자금, 뇌물수수,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불법 입학하기 위해서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이런 행위를 한 국민과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런 일들을 벌여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파괴요, 국민 주권주의와 헌법의 가치들이 유린되는 이번에 공천이고 최근의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민심에 반하는 국민의 상식을 무너뜨렸던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인물들이 대거 지역구로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상식과 원칙에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에 우리 남양주 병호의 대표에서 나라 일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약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호선 연장의 시작과 끝 주광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5대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를 교통중심 경제복합도시로 완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교통중심 경제복합도시 조성의 비전은 KTX, GTX 복합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철 9호선, 6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과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외곽순환도로 등 남양주 주요 간선도로 확장, 현대화 등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광역교통 대책 사업 등을 총망라해서 그 교통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최대의 교통 거점을 조성해서 그 교차하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쇼핑몰, 멀티플렉스, 문화, 레저시설 등 상권을 활성화를 만들고 그 주변 지역에도 호텔과 기업, 병원 등이 건설되는 등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낼 것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착실히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대책평가 연구 용역들을 통해서 이러한 밑그림이 만들어졌고, 제가 국토교통부 담당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관계자들과 10여 차례 이상 회의와 보고를 진행했고, 이러한 교통대책 사업들의 기본 구상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을 총망라해서 남양주에서 서울 간의 교통허브 구상을 만들고, 그러함으로써 남양주 교통혁명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은 이미 지난 1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경기도를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 4차 국가 광역교통망 계획에 포함시켜서 확정시키면서 그 위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올해 말에 확정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GTX, KTX 주요 환승 지점에 아까 복합 환승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것과 남양주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를 서로 잘 연결시켜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중심 경제복합도시의 개념은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라페팡스라는 도시에서 성공 사례가 있고,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삼성동 주변에 코엑스를 중심으로 이런 복합 환승센터, 교통중심, 경제복합 거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교통중심 경제복합도시를 통해서 경제도 살아나면서 교통혁명의 남양주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병원 유치 등 교육과 나머지 문화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언론인 여러분에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남양주를 발전 그리고 도약시킬 수 있는 토대를 상당 부분은 마련했다, 또 그러한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4년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남양주에 있어서는 절박하고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이 사업 추진 절차에서부터 그 거액의 국비 확보를 하는 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들입니다. 또한 명품 교육도시 남양주, 첨단 산업도시 조성 사업 등 이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경험 있는 그러한 삼선의 일꾼이 필요한 시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냥 말로 가머니서라는 말뿐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남양주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4년간에 검증된 참일꾼, 큰일꾼 중앙역 3선이 되어서 남양주의 모든 수건사업과 현안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남양주 발전에 혼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현명한 선택으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냥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를 질문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손을 드셨습니까? 예, 정미원. 저 나갈 때 공부입니다. 많은 지난 3년 동안 앞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약에 관련해서 누가 주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지난 3년 동안 조금만 악화가 되는 네. 지난 4년 동안 공약 이행률이 몇 퍼센트로 되는지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공약 이해한 것 중에 가장 보람되는 것과 또 이해하다가 못한 것을 아쉬운 거고, 또 하나는 김용민 후보가 지난 월요일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자신은 약자와 정의에 필요가 있어서 그거 했었는데, 후보님은 지역 발전보다는 정쟁만 놓을 때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뒤에서부터 먼저 할까요? 이게 참 이제 정치인이 좀 피해야 될 일들이 근거 없는 상대 후보의 비방, 그 허위 사실에 기초한 상대 후보 흠집내기. 이제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를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허위 사실에 의한 후보 비방 같은 것은 드러납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에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오면서 느꼈지만, 제가 10,000명 정도에 가까운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렸고, 그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제가 선관위 확인을 통해서
무료 변론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 사례도 여러 번 있었고요. 시민들을 만납니다. 또 저는 변호사 개업한 이래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장학금을 제가 공개하지 않고 내왔던 사람입니다. 장학금을 납부하지 못한 해도 있었지만 제가 98년에 변호사 개업하는 그 해부터 제가 거의 그런 어려운 청소년들의 용기를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가장 꾸준히 해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 모든 기록이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 4년 동안도 소장 개혁파 모임인 민본 21의 초대 감사를 맡으면서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으로 국정운영을 하자라고 수도 없이 저희 당 소속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은 다른 소리를 했고, 실제로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 민본 21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동료 국회의원이나 이명박 정부의 많은 압력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4년 내내 일관되게 했습니다. 특히 제가 얼마나 보수정당에서 개혁적인 면을 활동을 해왔냐. 저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변호사와 세무사, 변호사와 변리사, 변호사와 법무사 등 각종 이 전문 직역 간의 갈등 충돌이 있을 때 저는 변호사 편을 서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변리사 편, 법무사 편, 세무사 편, 그것은 그 해당 전문 직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변협회장으로부터 숱한 비난과 협박을 받았지만 저는 변호사 대표로 국회에 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국익에 유익된 의정활동을 한다. 최근에 20대 국회에서도 세무사법, 법무사법 등을 개정 논의를 할 때 제가 항상 세무사, 법무사 그쪽에 있었을 변호사 편을 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검사와 경찰이 수사권 조정력을 놓고 충돌을 할 때 저는 그래도 보수정당에서 유일하게 경찰의 입장을 상당히 대변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초선 국회의원 때도 사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는다는 규정이 다 사라질 무렵에 사법개혁특위위원이었던 당시 한자당 소속 제가 이거 넣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해서 다 꺼졌던 불씨를 살려서 경찰의 수사권, 수사 개시권을 법조항으로 넣는데 제가 정말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이 경찰청 앞에 주광덕 의원 공적비를 세워준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제가 검찰과 경찰이 충돌할 때 보다 국민적 시각에서 경찰의 이익을 대변했고 변호사와 관련 전문 자격사 대립할 때 변호사 편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개혁적인 것이고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약자의 집단의 편에 섰던 것이 바로 접니다. 그것은 국회 모든 속기록에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상대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국이 무죄냐? 지금 조국 친조국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고 있고 또 노골적으로 조국이 무죄다, 조국의 명예를 밝혀줘야 된다, 검찰에 투tes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범여 비례정당에 당선 가능한 순위에 공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조국이 한 행동이 정의로웠고 공정했다는 것인지 그 답변을 상대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언론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는 인턴활동 증명서 위조다, 표창장 위조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왔지만 실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해본 결과는
그때 인사청문회 당시보다도 훨씬 파렴치하고 아주 지능적으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조국 전 장관입니다. 지금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열린민주당의 2번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논란을 다시 피우고 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이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근무하는데 조국 장관이 청와대에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시에 이 법무법인의 조국 아들이 한 번도 인턴 활동을 안 했는데 2017년 1월달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매주 인턴을 했다라는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듭니다. 그래서 최강욱은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됐고 조국 전 장관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을 소집게 됩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이 법무법인에서 온 가짜 허위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가지고 최강욱과 무관하게 조국 부부가 위조를 합니다. 기간을 훨씬 넓히는 거죠.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이나 4월까지 그것도 일주일에 엄청 많은 시간을 인턴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완전 상용서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대학원에 제출합니다. 그것도 변호사가 되겠다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이런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조국과 조국 부인이 이 다른 법무법인에 자기 아들 인턴 활동했다는 문서를 위조한 것을 다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찰이 소설 쓴 건가요?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에 흠집내고자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건가요, 조국은? 조국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그 안에 다 이런 범행이 들어가 있고, 이러한 인턴 활동 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돼 있고, 그 로스쿨에 제출한 게 다 증거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민정수석은 대한민국 법원, 검찰, 경찰의 사정 관련 업무를 총괄주의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되는 막강한 대통령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들 로스쿨에 불법으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이 문서를 자기 집 컴퓨터에서 완벽하게 위조해서 감히 그것을 법학전문 대학원에 제출하고 면접식을 보고 이거 일반 국민이 감히 간절해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 상대 후보는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반칙 특권을 넘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 위조된 문서를 로스쿨에 가고 불법으로 다른 학생을 제끼고 입학하고자 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불법 비리자를 이 사람이 공정과 정의의 사람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최근 정의당에서 계속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국 사태 때 조국 임명이 잘못됐다는 말을 지금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왜 정의당이 지금 와서 그러겠습니까? 검찰이 이거 증거 다 조작해서 조국을 누명씌웠다고 생각하는데 정의당이 지금 선거를 20일 앞두고 잘못됐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 가장 공약 이행률은 저희가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고 우리 저희 보좌진들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 있는 공약, 아쉬운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원 그 조감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야 남양주가 변하고 있다. 야 남양주 자랑스럽다라는 추천을 느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또 법원 조감도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남양주 이 경찰서, 교육청, 법원검찰, 중앙도서관,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이렇게 망라되어 있는 이곳, 또 시청사도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법원검찰청 건물 조감도 이렇게 보면요, 남양주 안에 이러한 시설 있었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남양주 법원검찰청 꺼져가는 거 사실 그 양경 역세권에 하려고 했어요. 그때
그 토지 구입비가 얼마였냐면 212억이에요. 근데 제가 이쪽으로 중심으로 옮기면서 440억.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원래 계획보다 그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 절대로 기획재정부 안 해줍니다. 제가 2배 이상의 부지 구입비가 필요한 이곳으로 남양주 법원경찰 정말 확정시키고 예산과 법률을 다 해결했습니다. 양릉 세권은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항목청사입니다. 거기다 어떻게 보건경찰을 앉히겠습니까? 다행히 제가 또 여당의 예결위 강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다음에 아쉬운 공약은 어쨌든 이 9호선이나 6호선 문제를 확정까지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다만 언론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철도망 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중간중간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 해인 2015년도에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6년 4월에 당선됐기 때문에 가장 빨리 국가철도망 계획을 만드는 것은 2020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 하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 9호선의 남양주 연장, 6호선의 남양주로의 연장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면 그때 사업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많이 중요한 우리 수건 사업,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급속하게 양쪽으로 성장해서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70만이 넘고 곧 100만으로 가는데 그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필요한 광역교통망 체계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선의 힘이 필요하고 아쉽지만 한번 기회 주시면 이거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뉴스옥 세워드립니다. 네, 잘 안 들립니다. 뉴스옥 세워드립니다. 말씀하신 게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고 지금 오늘 첫 번째 공약 중에 남양주 교통신 경제복합도시에 관련된 그 공약을 좀 말씀하셨는데 예. 남양주는 북한강이라는 그 천의 그 자원을 좀 갖고 예. 있습니다. 아마 그 조합 면적이 대단히 네. 되는데 예전과 한 70년 전만 해도 머풍이라면은 서울에서 선망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네. 지금은 아마 이제 이렇게 북한강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북한강 그 주변이 예전에는 요즘 그냥 구례정원에 와서 수정서에 와서 이렇게 그냥들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들 와서 보이고 그렇고 하고 저는 어디 가서 보면 양수길 넘어가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2, 3년 전에 거기 고소공과에 여러 가지 제재 조직이 해가지고서 이 정비 좀 돼가지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경제도시든 힐링 명품 도시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남양주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상수 보호구역이라는 개발 제한의 이중 상수의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걸 좀 어떻게 푸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그렇다면은 지금 부모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경제 도시나 교통 중심에 이런 것들을 좀 퍼서 이 사람들이 사는 어떤 행동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힐링 명품 도시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건 여태까지 4, 50, 너무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푸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구체적인 세부 공약에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4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환경부 장관, 차관, 또 비서실장 같은 분들을 공개적인 질의와 또 우리 현안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적절히 시작한 것처럼 그것을 이제 난개발을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주민들도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21세기형 전 세계 문화도 손색이 없는 그 천혜의 자연 환경과 인간의 그런 어떤 그 힐링이 조화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그거의 최대 걸림돌, 지금 말씀하신 돈은 결국 양손이 넘어가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는 상수원 보호 규칙에 경직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5%에 한해서 그런 음식점 시설이 되고, 또 그 배출수 기준으로 해서 법적 기준보다 50kg 이하가 일정 기간이 확인될 때는 이제 10%로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20년 넘는 오랜 기간 동안의 일들입니다. 장관들하고도 많은 말씀을 했고, 실제 조안의 상황은 상수원 보호 규칙을 이제 지금 시대에만 말하자면 정화 시설 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일어났는데, 그런 건 전혀 무시하고 과거처럼 특상 행정으로 그대로 경직된 규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50% 주민 말씀하신 10%에서 50% 아니면 20%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적정한 지점으로 최소한 20% 아니면 그 이상을 할 때에 이 환경은 환경대로 잘 보존되면서도 힐링 공간으로서, 그리고 주민들의 그런 생존권 보호와 함께 남양주의 경제 중심 힐링 도시로서 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안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마다 결국 이제 법사위원장이나 그 예결위원장이 됐을 때 환경부 장관을 선택해낼 수 있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국가적으로나 남양주 시적으로나 그다음에 우리 5천만 국민들의 명품 힐링 공간, 그러면서 남양주 주민들을 위해서 경제 중심 힐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권이 아니라 상수원 보호 규칙이 이것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 최근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와 그런 많은 진전된 논의가 있었고, 환경부 측에서도 남양주를 통해서 남양주시에서 조안 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 상수원 보호 규칙 개정 방안에 대해서 환경부에 구체적인 남양주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것을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관계자를 설득해서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현실화, 실행시키는 것이 이 남양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 교통망 보호선에 대한 이제 교통망 합충에 대한 것들도 해주셨는데, 지금 경기중앙선에 대한, 예를 들어 지난번 올해가 김영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덕서까지 지선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망에 대한 그 공약을 내놓습니다만, 새로운 그 도로망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경기중앙선에 대한 기존에 있는 그 노선을 활용한다면 남양주시까지가 지금 거의 덕서까지는 그래도 시내에서 도로는 15분 배차 간격으로 해서 충분히 되는데, 이제 넘어서 이제 판단까지도 중간중간 해가지고 그 의원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셔가지고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양수리를 넘어가기 전까지의 그 남양주 도당강 라인까지의 이 시간은 30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수도권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팔당역은 이 철도 이 노선이 좀 넓습니다만 국립선은 또 역시 거기까지 그런 것들을 확보할 만치 못되니, 그러면 양수리에서의 그런 문제까지 양평군의 김석규 후보와 또는 그쪽 후보들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좀 없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북한강을 이 힐링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수도권이든 또 남양주 시민들이 거기까지 남양주 공기선역까지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그 부분은 편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도 이제 지난 4년 전에 공약으로 이 경춘선 전철을 청량리까지 연장하겠다. 또 경의중앙선 그 팔당역 회차, 그것도 제가 공약을 세웠고, 실제 그 예결위 반사 활동을 하는 그 기간에
도심역과 팔당역까지 갈 수 있는 것을 하루에 상행선 3편, 하행선 3편에서 6편을 증편시켰습니다. 그때 전국에 이런 연장을 요하는 많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은 성과를 냈고, 심지어 국토부에서도 이것만큼은 보도자료로 내주지 말아달라. 내주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난다. 그래서 제가 성과를 내고도 사실 언론인들한테 보도자료를 내지 못하는 정도예요. 그만큼 이 연장 회차가 전국에서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3편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실 그거는 그동안에 제 전임 국회의원도 많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한 번도 못했고 제가 처음으로 3편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안, 운길산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조안의 그런 힐링 경제 거점이 생길 수 있는데 상소보호 규칙을 개선하면 그 문제도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든 조금 더 양수리 양평까지 일단 회차 구간을 좀 찾아야 돼요. 공간을. 그래서 운길산에서의 회차가 가능하다 그러면 뭐 제 입장에서는 비용을 감안해서 그 팔당역 회차 구간을 운길산 회차로 이렇게 좀 변경하면 상당히 그 주안 부분이 이렇게 자동차를 끌고 오지 않고 우리 대중교통 전철을 이용해서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오셔서 조안 지역 내에서 많은 경제적 소비를 하고 힐링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안분들하고는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고 저희 곧 공약에 그런 것이 다 망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 제가 좀 유튜브. 예. 네. 저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기자입니다. 그동안 우리 그 주광덕 의원님께서는 각종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강한 이 에너지를 발산하셨다고 시민단체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구에 오면 지역구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는 공정을 말하면서 공정이 없고 서민을 말하면서 서민이 없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역구 공약이나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의원을 뽑아야 된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고 시민단체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선이 되시면 이제 지금 그 정부가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지금 8년째를 하면서 항상 일관되게 제가 제 자신을 가다듬고 있는 것이 항상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를 하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자. 지금 말씀하신 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가치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3선 중진 쪽이 되면 정말 국가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한 축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국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됐든 또 다른 인사청문을 받았던 그 대법관이 됐든 제가 기초검증을 해서 이분은 정말 내가 인사검증을 해봤더니 지적할 것이 없고 정말 고위공직자로서 오히려 도덕성에 하자가 없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 저는 정말 야당인데 칭찬해 줍니다. 지금 보수정당에서 이낙연 총리가 강기정 그 정무수석의 그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국회에서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이낙연 총리를 칭찬해 줬습니까?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내가 오늘 본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에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우리 헌법과 가치의 실수에 반하고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고 우리 법치주의나 우리 국민주권주의를 문란하게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단호하게 문제 제기하고 고쳐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상대 진영이라 하더라도
정말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잘한 일을 했다 그러면 제가 흔쾌히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러한 여야의 대결을 넘는 그런 서로 상생하는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도 뭐 저희 국회의원으로서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 동부시민입니다. 4년 전에 선거를 치르셨고 4년이 지났는데 남은 영동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때와 지금 이제 상황이 틀리고 그래서 그때가 그 선거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가산지구는 30대, 40대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한 가지 하고 특히 30대, 40대가 리스트를 많이 분양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은 리스트 지수가 더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30대, 40대에 다가가기 힘든데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서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가산지구를 공략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산에 이주해 오신 그 30, 40대 시민들은 대부분 그 서울이나 경기 서남부권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신도시에 이주해 와서 목말라 하시는 것은 그럼 제가 말씀드린 광역교통 체계를 빨리 구축해서 우리들이 그 일터로 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도충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들의 자녀들이 유치원 초등학생이고 이제 한 2, 3년 지나면 고등학생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여기 교육 환경 개선을 해달라. 두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분에 관해서 제가 이제 뭐 상대 진영에서는 제가 중앙에서 뭐 중앙 정치만 하고 지역을 소개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국 청문회를 준비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신도시에 와서 그 골조만 있는 그곳에 품질 검수를 하면서 같이 다녔고 또 신도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신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하는 등 저는 사실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국회의원 누구보다도 저는 지역에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살아오신 시민들은 충분히 저는 제 진정성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산 신도시의 경우에 제가 그냥 아파트만 들어올 예정인 이곳에 법원검찰청을 저렇게 스타트하게 만들고 중앙도서관이나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 경기 중앙선 600m 7개에서 친환경 명품 공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아는 분들은 정말 저를 또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해왔던 일의 성과와 저의 그 진정성을 알려드리면 저는 충분히 단순히 보수정당 후보라서 싫다라는 것을 저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가산 신도시에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30, 40대의 그 주민들하고 인사를 하면 정말 오히려 격려도 제가 많이 받고 그동안에 가산 신도시 주변에 좋은 시설 그리고 그 또 악취 저감 시설 같은 거 잘 해주는 부분 그리고 신도시의 학교와 차질 없이 다 들어설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일어나는 중투심에서 제가 역할을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이재정 경기교육관을 만나서 다 확답을 받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저의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그리고 그 속도에 있어서도 제가 굉장히 빠르게 달려온다는 간담회 하자 그러면 뭐 바로 다음 주에 간담회를 하고 그 성과를 바로 또 중간중간에 보고하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홍보가 되면 가산 신도시에서도 제가 상당히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 상대 후보는 제가 보니까 4년간 해온 게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지역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중앙 정치에 몰두한다. 이 두 가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여기 지금 해왔고 진행되는 걸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를 이렇게 40대에 세고 하시면서 그냥 사실을 왜곡해서 진실에 눈 감은 채 상대 후보에 대한 무조건 끈질내기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버려야 돼. 이제 구태 정치인데 오히려 젊은 정치신이 그런 구태 정치를 답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그냥 제가 소명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설명 정도 하지 저는 뭐 상대 후보를 뭐 이래저래 내가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뭐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남양주명 유권자들의 수준이 우리 정치인보다 더 높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선택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정명 기자님이 질문해 주신 공약 문제 관련해서 이거는 나중에 문자로 보내요. 나중에 문자로 제가 이거 지금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선거 두시고 예, 제가 끝까지 갈게요. 선거 두시고 예. 그 상대 김용민 후보를 예. 이제 4월 15일 날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확신하신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근거는 뭐라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죠. 그리고 우리 변명하신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남양주에 지금 현 이 시기에 남양주에 필요한 사람이 재선 활동을 통해서 능력을 검증받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3선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지역 사정도 전혀 모르는 채 갑자기 정치 신인이 와서 초선 국회의원이 돼서 남양주의 이 많은 수원 사업을 해결하겠다.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말에 말잔치에 속아서만 믿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시민의 현명한 판단이 제가 승리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경기도민부 이용하고 네. 의원님의 위험한 공헌을 많이 하시고 또 굉장한 공약을 제시하신 것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 피부에서는 어떠한 좀 일을 해주십사 하고 이제 간단합니다. 예.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도 네. 예를 들어서 남양주 좋아하면 다수에 이런 소수에 의해 가지고 엄청 핍박을 받고 뭐든지 기본 생활권마저 하는 식당조차도 운영하는 게 좋아하는 예. 그다음에 이서구 시장이 있을 때 슬로라이프가 좋아하는 일치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이 바뀝니다. 슬로라이프 되는 거를 그냥 행동을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살면서 거기에는 너무 피부가 많이 느끼는 게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슬로라이프 경우는 그렇습니다. 로컬 사업부가 시청에서 계속 하다가 128억이라는 돈을 없앴습니다. 시민한테. 그리고 아무도 남긴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로라이프를 다시 글로벌 사업부가 옮겨오면서 아직도 슬로라이프 본부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우 시장님이 의장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한 번 바뀔 때마다 그 정책을 했던 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당선된다고 뚝 잘라버리면 고시란히 혈세는 시민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진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하수 종말 처리장을 현익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고국의 양수리 있지 않습니까? 양수. 예. 한강을 밑에는 거기는 허가가 안 돼요. 조항에는 안 돼요. 이렇게 소수 사람이 산다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까? 예. 의원님이 이렇게 원대하게 어떤 정책을 계시는 것도 다 좋은데 사실에 맞는 현실 정치를 해서 시민에게 좀 피부에 와닿는 예. 정책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조한 주민들께서 사실 이 개혁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기대도 해보고 저렇게 희망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이분을 지지했다 저분을 지지했다 이런 여러 반복된 경험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을 한 20일 앞둔 지금 시기에 이제 약간 균형적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조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그 환경부나 국토부 담당 그 장관을 비롯한 그 실무국장 과장까지 제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조한 면민들하고 그 조한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전된 노력을 했는지를 이제 다수가 체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한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이번에 조한 면민들이 저를 상당히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래도 4년간 지켜보면서 저의 진정성과 그 의지를 그리고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한 면민들이 최근 그리고 이번 선거는 조한 발전을 위해서는 삼선의 주광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시간여가 지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한 분 받고 예, 맞습니다. 이런 선생님인데요.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교통대책 문제가 됐든 도시 계획이 됐을 때 인프라적인 건축물이 많이 하셨고 하는 많이 하셨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아쉬운 건 뭐예요? 소프트 터치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나는 경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 내절 시설 부분도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 전 포인트가 아까 질문에 앞서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조합면 그리고 그러다 보면 구제력 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히 시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은 다르지만 시의 정책 부분과 어떤 정도의 협업을 하실 건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요즘 국민은 뭐뭐다 우리가 동물의 기면을 예. 이런 이상한 질문들이 많아요.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기본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남양주 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예. 기억상 두 번째 거. 제가 국회에서 언론인들 만나면서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정치 수준은 국회의원 300명 평균치보다 높다. 제가 그리고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체감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양당에 비례 위성정당 만들고 또 공천을 누구로 하는 인물을 선택하는 걸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이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낮아요. 남양주 병지역 주민 여러분 생각입니다. 제가 늘 우리 여기 국회에 하는 시민운동 위원들한테도 남양주 우리 유권자분들의 생각하는 평균치가 주광덕을 비롯한 우리 정치하는 사람의 평균치보다 높다. 우리가 늘 분발하고 나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도태되는 거예요. 저 병신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우리는 다 아는데 저 모르고 저 잘난 척하고 있다. 어깨 힘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진심으로 내 중앙의 그 언론인들하고 진짜 만날 때마다 진짜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민이라고 제가 이 표현을 잘 써요. 그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이 놀랍도록 뛰어나다. 어떻게 강원도 산속에 있는 유권자와 서울에 있는 유권자, 제주도에 있는 유권자가 대화 한 번 안 하고 선거를 치르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냐. 이건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집단 지성이다. 우리 국민들은 통찰력과 이 꿰뚫어보는 그 통찰력, 그리고 이 직감으로 느끼는 것. 그러니까 어느 국회의원 정치인을 보면서 세세하게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다 보진 않아요. 근데 그분이 평소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보면 직감으로 저 정치인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집단적인 이 판단력이 상당히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에게는 정말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늘 내려놓는, 그리고 진심으로 국익을 위하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말로만 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전 다 안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항상 국민의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가 제가 0.4%가 진위 역전이어도 저는 지금 이 시기에 남양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주광덕이라는 사람이 4년간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발전시킨 거, 또 중앙에서 정치인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견제하는 능력, 그 다음에 저 사람의 품격. 다른 사람은 삿대질하고 고성치르고 막 그러는데 주광덕 의원은 자료 가지고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지 결코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한테 고성을 지르거나 그런 아주 품격 있는 보수 정치인이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저는 정치를 합니다. 첫 번째 한 게 뭐였죠? 시와의 협력. 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조광환 시장님으로 소통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시장님하고 정말 남양주 발전을 위해선 격이 없는 소통,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 이게 남양주 발전과 남양주 시민에 유익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격이 없이 소통하고, 제가 국회에서 중앙정부 설득하는 일, 예산 지원하는 일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견해가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충돌하지는 않으면서도 정말 조합 면민 다수가 원하는, 그리고 남양주 시민이나 수도권 시민들 입장에서도 저기가 참 이게 천혜의 자연을 환경을 이용한 최고의 명품 힐링 경제활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시와의 업무 협조를 비롯한 정말 인간적인 유대까지도 아마 대한민국 230여 개의 지자체 중에서 저하고 지금 현 시장이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님도 저의 삼선이 됐을 때 정말 남양주 발전을 위한 많은 문제 해결에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상당히 개인적으로야 자기 정당에 되기를 원하겠지만, 남양주에는 다른 사람 다 돼야 지금 삼선 없잖아요. 저 외에는 삼선 될 사람이 지금 가불경 중에서 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남양주에는 정말 이번 지금 시기에 삼선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것도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보면은 조금 한직의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예, 점심시간 돼서 기자님들 질문하고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국보 풀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남양주 지역
주광덕 의원,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총선 출정식을 하면서 지역 현안과 앞으로 의정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진 좀. 군부대도 다 이전하고 또 경춘선을 청량리까지 상행선 하행선 10번씩 도박에 하고 또 덕소에 있는 변전소 이제 3층짜리 예쁜 건물에 다 집어넣고 월문천의 자전거길과 보행자도로 놓고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지금 남양주 갑자기 너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9호선 전철, 6호선 전철, 수석대교, 그리고 강변북로도 넓혀야 되고 외곽순환도로도 넓혀야 되고 이 북부간선도로도 넓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 많은 남양주에 어떠한 국회의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저희가 3선이 돼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5호선과 6호선 연장을 확정시키고 우리 남양주의 교통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를 끝까지 책임질 사람, 정말 남양주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남양주의 일꾼, 바로 저 주광덕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경험 많고 능력을 검증받은 3선의 국회의원 뽑아서 남양주 발전 확실하게 이룩합시다. 4월 15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정도 합시다. 같이 한번